안녕하세요. 집사랄라입니다. 오늘은 앵무새를 키우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할 두 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제가 앵무새와 관련된 일을 해오면서 파양, 즉 앵무새를 키우다가 못 키워서 버리는 혹은 재분양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앵무새를 반려동물로 키우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고 키우기부터 하는 거죠. 물론 키우면서 자연스레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알게 되고 공부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너무 많아요. 파양에 있어서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 파양의 80%를 차지하는 이유는 소음과 입질 문제예요. 이 두 가지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먼저 시끄러워서 민원이 들어와 파양하는 경우예요. 앵무새는 종류에 따라 크기에 따라 소음이 크기와 빈도가 다르지만 작은 소리로 소리내는 아이들과 큰 소리로 소리내는 아이들, 수시로 소리내는 아이들과 가끔 소리내는 아이들이 있어요.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 친구들은 사람을 보면 무서워서 소리를 지르는 경우가 있고, 사람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항상 사람과 붙어 있으려 새장에서 꺼내달라거나 보호자가 눈에 안 보이면 강아지 분리불안 증세와 같이 소리를 지르며 찾는 경우가 있어요. 앵무새를 정말 입양하겠다고 확신이 든다면 지금 살고 있는 주거 환경에 맞는 종의 앵무새를 공부하고 입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앵무새가 원래 이렇게 우나요? 앵무새가 아침마다 너무 시끄럽게 해서 잠을 못 자겠어요. 여러분, 새는 소리를 내는 동물이에요. 닭이 해가 뜨면 울듯 모든 조류는 당연히 소리를 내요. 앵무새를 조용히 시키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깜깜한 천으로 새장을 덮는 등의 어두운 환경을 조성하라고 해요. 물론 그 순간만큼은 조용해지겠지만 과연 아이의 심리 상태는 괜찮을까요? 인터넷에 나와 있는 설명만큼 앵무새는 생각보다 조용하지 않은 반려동물입니다. 그 다음은 계속되는 입질로 파양하는 경우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앵무새의 행동과 관련된 몸의 구조는 크게 두 개의 다리와 두 개의 날개, 하나의 부리로 이루어져 있어요. 다리는 이동할 때 어떤 물건을 집을 때 주로 사용하고, 날개도 이동할 때 중심을 잡을 때 주로 사용해요. 부리는 무언가 씹기 위해 최적화된 모양이고 손을 대체하는 많은 역할을 해요. 앵무새는 손이 없으니 역할을 발가 나누어서 부리도 손의 역할을 대신하기도 해요. 부리가 손의 역할을 대신한다는 건 그만큼 부리로 많은 행동을 하고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신체 부위 중 하나라는 것이에요. 대부분은 처음 보는 물건을 확인할 때 부리로 툭툭 건드려 보거나 물어서 확인하고, 사람의 손이나 다른 곳으로 갈 때 부리로 잡고 이동합니다. 또 보호자에게 관심을 원할 때, 보호자가 자기에게 두렵거나 싫어하는 위협적 행동을 했을 때, 보호자의 물건을 물고 뜯고 노는 등 좋아하는 놀이를 못하게 할 때에도 감정 표현으로 입질을 할 수 있습니다. 앵무새가 무는 건 이유가 있건 없건 그냥 종류의 본 특성이에요. 약하게 물 수도 있고 세게 물 수도 있어요. 왜 무는지, 어떤 것 때문에 어떤 감정으로 무는지 원인부터 이해하려고 한다면 점점 무는 빈도수가 줄어들고 무는 힘의 세기도 줄어드는 등 앵무새도 조절을 할 줄 알게 돼요. 어떤 누군가는 물 때마다 부리를 때리거나 윗부리를 들어올리는 등 힘을 가해서 아이를 아프게 해서 교육하라고 해요. 그 방법이 과연 앵무새에게 맞는 방법일까요? 물론 그 순간만큼은 아파서 또는 싫어서 일시적으로 효과는 있겠지만 저는 그 방법이 좋은 방법인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은 강아지, 고양이가 물 때 힘을 가해서 교육하시는 사람을 보신 적 있나요? 앵무새도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는데
사람이 힘을 가해서 교육한다면 키우고 있는 앵무새와의 유대관계에 있어서 좋지만은 않을 것 같네요. 반려동물로서의 앵무새는 강아지, 고양이만큼이나 생각할 줄 알고 기억할 줄 알고 감정이 많아요. 어떤 동물이든 파형은 좋지 않습니다. 앵무새도 마찬가지고요.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앵무새를 쉽게 생각해서 입양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